자, 오늘은 절대값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숫자만 봐달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부호는 안 보고 숫자만 봐주세요. 절대적으로 숫자만 봐주세요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볼게요. 수직선에서 절대값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수직선에서의 절대값의 의미는 절대값의 뜻은 뭐라고 나오냐면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어떤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원점과 원점 사이에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내가 4를 나타내고 싶어. 그런데 이 4는 원점 0에서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칸의 수가 몇 개예요? 4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4라는 애는 절대값이 4라는 거고요. 또는 또 다른 수직선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절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0이라는 원점에서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0을 기준으로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절대값입니다. 얘는 2칸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방향은 보는 게 아니라 칸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라고 말을 하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몇 칸이 떨어졌느냐를 말하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이냐 왼쪽 방향이냐 부호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쓰잖아요. 절대값은 부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원점에서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 네, 2칸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말할 때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4m 이렇게는 잘 얘기하지는 않죠. 물론 전투상에서는 이런 기호가 있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거리는 음수 부호가 없습니다. 다 무조건 숫자만 나타내는 양수 부호만 있죠. 그리고 양의 부호도 생략된 그냥 숫자, 플러스 4의 절대값 4,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이렇게 숫자만 표현하는 것이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준이 원점이라는 거예요. 나 원점에서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원점에서의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만 물어보는 게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 표현은요. 플러스 4의 절대값 이런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A의 절대값 이란 말을 축소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A의 절대값은 절대값 A 이렇게 절대값 A 이렇게 젓가락 2개를 사이에 끼워 놓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플러스 4의 절대값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는 플러스 4의 절대값은 하나 둘 셋 넷 4개의 글자를 더 써야 되지만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압축해서 풀면 이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4의 절대값 풀어봐. 그럼 예, 원점에서 4칸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푸는 거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 2칸 떨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호는 없어요. 굳이 부호를 따지자면 이 부호는 플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도 우리는 이미 생략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숫자만 뜯어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절대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는 이 수직선을 잠깐 보세요. 원점에서 절대값이 5인수는 누가 될까요? 자, 이것 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도 나와요. 자, 절대값이 5가 나왔대요. 절대값이 5인수하고 5의 절대값이란 말은 말의 한 끗 차이로 답이 달라져요. 예. 절대값이 5인수는 우리가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5인수는 원점에서 5칸 떨어져 있는 애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부호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다 가리키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자, 절대값 원점에서의 거리가 5인 수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플러스 5일 수 있고 원점에서 왼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5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는데 5가 나왔다는 거는 누구의 절대값을 한 거냐 이걸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5인수 하면은 2개가 된다는 거죠. 항상 2개가 되진 않아요. 이 값이 양수일 때만 2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0인수는 어때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0칸인 경우는 0밖에 없죠. 그때는 답이 1개고 이 0 이외의 다른 숫자는 다 2개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얼마인 수는 무조건 2개이다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절대값이 0인 수는 1개지만 절대값이 0보다 큰 수는 다 2개씩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5를 절대값을 해봐서 그 값이 얼마 나오냐는 뜻이에요. 그때는 답이 하나죠. 요 말 끝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 5자가 1로 가고 이 5자가 D로 가느냐에 따라서 답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일단은 외우고 나중에 문제가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수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이해가 안 된다면 외워도 됩니다. 예, 외우면서 자동으로 스스로 풀게끔 어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된다고 모르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외우고 이해가 되면 더 좋고요. 알겠죠? 이걸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수직선은 뭘 나타내는지 아세요? 원점에서 거리가 5인 i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값이 5인 애가 누구냐 절대값이 5인수가 누구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봐보세요. 이 수직선은 절대값이 5인수예요. 자, 절대값이 5인수는 몇 개라고 했죠? 2개입니다. 예, 플러스 5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5도 원점으로부터 5칸이 떨어져 있지만 마이너스 5도 어때요? 원점으로부터 5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5인수는 2개가 나와요. 이런 패턴이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읽어볼게요. 수직선을 보면 플러스 5는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5도 5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 그리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5라는 거죠. 그리고 자, 절대값 기호는 이렇게 젓가락 2개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 사이에 그 숫자를 갖다 놓고 이거는 5의 절대값이 얼마냐? 이 말은 플러스 5는 원점에서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5칸 떨어졌습니다. 라고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5는 원점에서 몇 칸 떨어져 있느냐? 네, 5칸 떨어져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숫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일단 하셨으면 여러분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부호하고 절대값 표시 빼고 숫자만 쏙 빼서 답을 쓰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자,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2도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기호 빼고 부호도 빼고 숫자만 딱 가져와서 써버리면 절대값 3분의 2의 값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절대값은 숫자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부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의 우리 성질을 볼까요? 자, 절대값이 0보다 큰 수는 다 2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A, 0보다 큰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절대값이 3인수?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원점으로부터 3칸 떨어지는 애는 플러스 3도 되고요. 왼쪽으로 3칸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3도 돼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3인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2개씩 나오죠. 언제 그런다고요? 0보다 큰 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문자화한다면 A가 0보다 큰 A가 절대값이 A인수 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답이 2개가 된다는 거고요. 절대값이 1인수는 뭐가 되겠어요? 아,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한 칸인 수는 네,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는 거죠. 절대값이 2분의 1인 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절대값이 2분의 1인 수 뭐라고요? 예,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개씩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이 1인 수는 뭐라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하지만 절대값이 0인 수는 뭐가 되죠? 원점에서부터 0칸인 거는 원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절대값은 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말하는 거예요. 답이.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절대값은 0 또는 양수가 나와요. 절대값의 항상 값들을 보면은 0이 나오거나 아니면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는 절대값은 잘못된 풀이가 되겠다는 거죠. 이걸 보시고요. 자, 절대값이 같은 수는 모두 두 개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는 아니에요. 왜? 0도 포함 때문에. 절대값이 0인 수가 두 개였어요. 그때는 한 개였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수는 모두 두 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떻게 문제가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에 대응하는 수일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직선을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은 자,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숫자만 봐달라는 거죠. 그럼 맞는 거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우리 배웠죠? 맞았고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다? 절대값이 0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틀렸고, 절대값은 음수도 나올 수 있다? 우리 절대값은 거리 개념으로 배웠는데 음수는 안 나온다고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6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부호를 빼고 숫자만 적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1의 절대값, 부호는 빼고 숫자만 적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0, 이거는 3 이렇게 되면 되죠. 뭐 이렇게 다 숫자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값. 절대값이 0인 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0인 수는 0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중요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절대값이 3인 수는 답이 3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절대값을 했길래 3이냐? 뭐겠어요? 절대값이 3인 수를 여러분이 수직선에 그려 놓으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3칸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그럼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또 3칸이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3인 수는 2개가 되는 거죠. 절대값이 3인 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2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말이 뭐예요? 절대값이 2인 수예요.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2인 수는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플러스 2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값이 2인 수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 2개씩 나온다는 거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절대값을 쉬운 값을 이제 푸는 거예요. 이걸 풀면은 7이고 이 절대값 쉬운 거를 풀면은 1이잖아요.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빼고 숫자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얘는 11 더하기 9,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쉬운 거는 9, 9, 얘는 2니까 9 빼기 2, 7이 되는 거고, 얘는 13 빼기 7,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는 거죠. 여기는 24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18인가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출제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5인 수를 모두 구하세요. 원점 사이의 거리가 5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직선을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5칸을 간 애가 있을 것이고, 그럼 플러스 올 것이고, 왼쪽으로 5칸을 가도 거리가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 답이 뭐가 될까요? 2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4분의 3인 두 수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거리가 4분의 3이래요. 뭐 수직선은 안 그려도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은 0부터 1까지 4등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를 뜻하는 거죠. 얘가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은 여기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분의 3칸인 경우는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2개가 나온다는 거죠. 답이 2개씩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래요. 그러면 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숫자만 봐달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절대값. 자, 숫자만 봐주세요. 숫자 중에 제일 큰 애 고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대분수로 고쳐볼까요? 그러면 3과 2분의 1 마이너스 9. 얘는 4와 2분의 1. 그러면 숫자가 봤을 때 제일 큰 애가 누가 되나요? 4와 2분의 1이 더 크죠? 4보다. 우리는 절대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무시하고 숫자만 제일 큰 애를 골라주시면 되죠. 알겠죠? 가장 가깝다는 거는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수를 고르는 거예요. 또 숫자만 봤을 때 제일 작은 수가 얼마가 될까요? 1보다 작은 수를 고르는 게 낫겠죠. 얘는 3분의 2, 1보다 작고 2분의 1, 1보다 작고요. 5분의 7과 4분의 5는 1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답일까요? 3분의 2가 답일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통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 3은 6. 자, 이거는 6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6분의 4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2배, 2배 해가지고. 그러면 부호만 보는 거, 부호를 무시한 숫자만 보는 거기 때문에 6분의 3과 6분의 4 중에서 누가 더 작아요? 예, 작은 수가 가까운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절대값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대값이 A인 수는 항상 두 개다. 항상이란 말 들으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개 양수일 때만 두 개고요. 0이면 한 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문장. 그 다음에 0의 절대값은 없다? 0의 절대값은 있죠. 0이죠. 0보다 작은 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다? 그럼 음수라는 건데 절대값은 음수가 없습니다. 또 틀렸고. 마이너스 4분의 5와 플러스 4분의 5는 절대값이 같다. 그렇죠. 숫자가 같은 값이죠. 그게 절대값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양수의 절대값은 음수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다. 절대값은요. 양수 음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기 때문에 항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또 6번을 보면은 틀린 거예요.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클 수 있다? 뭐 클 수도 있죠. 음수라고 해서 작진 않아요. 절대값은 숫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7. 이거는 누가 더 커요? 자, 숫자만 봤을 때는 7이 더 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니까 맞고요. 절대값은 양수다. 0이거나 양수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0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원점으로부터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맞죠? 같은 거리를 절대값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3분의 4인 수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다. 맞고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맞고요. 알겠죠?